양택 보는 법. 양택에 관한 내용은 이전 컨텐츠에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양택을 보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양택이란 집의 풍수를 의미한다. 양택을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산 임수 집터의 뒤쪽은 산이 있고 앞쪽은 물이 흐르는 입지입니다. 산은 기운을 모으고 물은 재산을 가져오는 상징입니다. 전저후고 집터의 앞은 낮고 뒤가 높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수와 일광이 좋고 전면이 트여 있어 개방감이 있습니다. 전착 후간 집은 앞이 좁고 후원이 넓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귀가 오는 집터라고 합니다. 물은 완만하게 굽어 들어오고 주변에 폭포가 없어야 합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므로 큰 연못은 좋지 않습니다. 물줄기는 갈치자나 활궁자 모양으로 굽어 돌아서 흘러야 좋습니다. 주택을 감싸는 도로는 좋지 않습니다. 물과 비슷하게 도로는 주택을 감싸듯 완만하고 낮아야 좋습니다. 주택의 뒤에 도로가 있으면 산에서 내려오는 기운을 막아 배산 임수에 맞지 않습니다. 2. 풍수의 명당 집터. 산 집터의 뒤쪽에 있는 산은 기운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산은 높고 푸르며 곡선을 그리는 모양이 좋습니다. 물 집터의 앞쪽에 있는 물은 재산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깨끗하고 맑으며 갈치자나 활궁자 모양으로 굽어 들어오는 모양이 좋습니다. 집은 앞이 좁고 뒤가 넓은 모양으로 형성되어야 좋다. 대문은 풍수지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문은 밝고 명랑하여 오가는 사람을 반기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이 좋으며 대문은 집 전체의 미관과 기의 흐름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문을 통해 바람과 수기, 사람들의 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문의 위치에 따라 기륭이 크게 달라지므로 위치와 방향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문이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중에 한 방향으로 향하면 길한 가상이 되고 대각선 방향으로 향하면 흉한 가상이 됩니다. 또한 대문의 색상이나 크기, 모양도 풍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로가 집터를 감싸듯 완만하고 낮은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집의 기운이 잘 들어오고 부귀와 안녕을 가져옵니다. 반대로 도로가 집터를 누르거나 높거나 날카롭거나 곡선이 많은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집에 기운이 잘 들어오지 않고 불행과 재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양택의 판단 순서. 집터혈가 좋은가를 판단한다. 다시 말해서 집터혈은 풍수학에서는 주거지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집터가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집터는 인체의 혈관이나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집터를 선택하면 건강에도 좋다. 건물의 방위가 용혈사수에 맞는지 판단한다. 여기서 용혈사수란 풍수학에서 산맥, 혈, 지형, 물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산맥의 큰 산에서 혈을 향해 뻗어내린 산줄기의 중심 용맥을 말한다. 혈이란 산수의 생기가 응결된 곳을 말합니다. 혈은 사람이 땅의 생기를 받아복을 얻을 수 있는 장소이며 풍수의 요체는 바로 이 혈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을 찾기 위해서는 산의 형태와 용맥을 살펴야 하며 혈 주위의 지세와 방위도 고려해야 합니다. 양택의 혈은 땅 위에 있으므로 땅의 생기를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혈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 기륭화복이 달라지므로 풍수지리에서는 혈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작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형의 높낮이와 모양을 말한다. 물의 흐름과 위치를 말한다. 산은 주변의 산들을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으로 구분하여 살피는 것으로 각각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방위를 나타냅니다. 용혈사수는 풍수의 기본적인 원리로 용의 흐름과 혈의 위치, 사의 형상과 수의 방향을 조화롭게 맞추는 것이 풍수의 목적으로 용혈사수는 풍수의 기본적인 원리로 용의 흐름과 혈의 위치, 사의 형상과 수의 방향을 조화롭게 맞추는 것이다. 집주인과 집이 맞는 지동사명 동사택, 서사명 서사택을 판단한다. 여기서 동사택과 서사택은 풍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주거지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본인이 동사명인 또는 서사명인의 판단표는 구무정 세상만사 유튜브 영상 또는
명리학 세상만사 블로그에서 돋보기로 검색하면 쉽게 참조할 수 있다. 동사택은 동쪽에 위치한 집을 의미하며 서사택은 서쪽에 위치한 집을 의미한다. 동사택과 서사택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 기둥과 대문 그리고 부엌이 상기 8개의 방위 가운데 어느 방위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주와 대문이 둘 다 동사택 방위에 속하면 동사택이고 서사택 방위에 속하면 서사택이다. 이렇게 판단된 동사택과 서사택은 각각 기운과 흉운을 나타낸다. 건물 내부의 구조 및 가구 등 배치가 잘 되었는지 판단한다. 풍수학은 주역의 팔택 가상법에 기반하여 건물의 입지, 방향, 형태, 내부 배치 등을 고려하여 좋은 기운을 유도하고 나쁜 기운을 피하는 학문입니다. 건물 내부의 구조 및 가구 등 배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건물 내부는 동사택과 서사택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사택은 8개의 방위에 따라 다시 8방으로 나뉩니다. 각 사택과 8방은 양과 생기와 기흉, 용신과 희신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각 공간은 자신의 사주팔자와 일치하는 사택과 8방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내부의 중요한 공간은 동궁이라고 하며 동궁에는 대문, 안방, 주방, 책상, 침대 등을 배치합니다. 건물 내부의 중요하지 않은 공간은 부동궁이라고 하며 부동궁에는 창고, 차고, 욕실, 화장실, 장롱, 쓰레기통 등을 배치합니다. 동궁과 부동궁은 서로 반대되는 사택과 8방에 위치합니다. 건물 내부의 가구와 집기는 방 중심에 라경을 놓고 다시 8방을 나눈 후 방 사용자의 명궁을 기준으로 배치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장롱이 재물을 상징하므로 재물 상실을 막기 위해 죽기 자리에 두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한편 화장실이 음의 기운이 강한 곳이므로 오기 자리에 두면 음의 기운이 더 쌓이고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은 부동궁의 다른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궁은 건물의 서쪽에 위치한 공간으로 산수의 생기가 가장 약하고 복을 이룰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부동궁에는 건, 곤, 태, 손의 8괴가 있으며 각각 북서, 남서, 서, 남동을 나타냅니다. 화장실은 부동궁의 8괴 중에서 음의 기운을 무효화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은 물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물의 기운을 상쇄할 수 있는 불의 기운이 강한 리괴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괴는 부동궁의 남쪽에 위치하고 북쪽을 향하게 합니다. 이렇게 건물 내부의 구조 및 가구 등 배치를 풍수학적으로 잘하면 좋은 기운을 받고 나쁜 기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방위에 따라 좋은 위치가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풍수에서는 남쪽과 동쪽이 좋은 방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쪽은 성장, 소통, 희망의 의미가 있어 누구에게나 좋은 방위입니다.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발전의 의미가 있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좋은 방위입니다. 따라서 풍수에서는 가구 배치가 매우 중요한데 가구 배치를 잘하면 집안의 기운이 좋아지고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실에서 메인이 되는 침대의 추천 위치는 남동쪽으로 연애 운과 인간관계 운을 상승시켜줍니다. 또한 거실은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이 집안 내부의 기운과 만나는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거실의 풍수 인테리어는 중요합니다. 소파는 현관문과 등지지 않게 배치하고 현관 대각선의 방향 꼭지점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방위뿐만 아니라 건물의 형태, 크기, 색상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풍수에서는 건축물의 형태와 크기가 지혜와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색상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북쪽에 위치한 방은 짙은 색상보다는 밝은 색상이 좋습니다. 동쪽에 위치한 방은 녹색이나 청색 계열의 색상이 좋습니다. 서쪽에 위치한 방은 흰색이나 회색 계열의 색상이 좋으며 남쪽에 위치한 방은 빨간색 계열의 색상이 좋습니다. 방위별로 적합한 색상을 사용하면 방의 기운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운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수에서는 문과 창문의 위치도 중요한데 문은 집안의 입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집안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창문은 집안에 자연광을 제공하며 공기를 환기시켜 집안의 활력을 유지하지만 기의 흐름이 너무 빠져나가면 오히려 좋지 않으니
규칙적인 환기를 시킨 후 창문과 문은 꼭 닫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내부에서도 풍수를 고려할 때 문과 창문의 위치와 방향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이 바로 대문 앞에 있으면 좋지 않은 운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의 풍수에서는 방위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형태와 크기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의 형태가 너무 뾰족하거나 둥글면 좋지 않으며 집의 크기도 적절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입구가 넓고 밝아야 하며 건축물 내부에서는 빛이 잘 들어와야 좋습니다. 이외에도 건축물의 위치나 방향, 색상 등 다양한 요소가 풍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물 외부에서도 풍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건축물 주변의 환경이나 지형 등도 풍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주변에 높은 산이 있으면 좋지 않으며 건물 주변에 물이 흐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물 내부의 구조 및 가구 등 배치를 풍수학적으로 잘하면 좋은 기운을 받고 나쁜 기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방위에 따라 좋은 위치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풍수에서는 남쪽과 동쪽이 좋은 방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쪽은 성장, 소통, 희망의 의미가 있어 누구에게나 좋은 방위로 볼 수 있습니다.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발전의 의미가 있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좋은 방위입니다.